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아이 둘 엄마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올해 딱 10주년이 되었네요. 결혼 10년쯤 되면 아마 이혼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의 경우 어느 정도 상대에 대해 자포자기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하게 되고요. 시댁과 문제없이 그냥저냥 지낸다면 그것만 해도 무난한 삶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 남편과 지지고 볶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시가 식구들 중 골치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진짜 결혼 생활이 짜증나거든요. 저는 아쉽게도 무난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식구들 때문에 힘들었으니까요. 남편 얼굴 봐서 참고 살았지만 어떤 계기로 지금은 절연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전이니까 벌써 3년은 지났네요. 코로나 창궐하던 시기 모든 분들이 다 힘들었지만 저는 고마운 게 하나 있다면 가족끼리 모이는 기회를 많이 줄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연을 끊을 만한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코로나 덕에 더 발길을 안 하기도 했으니까요. 지난 어버이날에는 광주에 계시는 저희 친정 부모님만 오랜만에 뵙고 왔는데 시댁은 당연히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마음에 걸려할까봐 제가 그랬어요. 당신 혹시 어머니 마음에 걸리면 다녀올래? 당연히 나는 안 갈 거지만 당신이 간다고 하면 굳이 못 가게 할 생각은 없어.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다녀와도 돼. 나야 남이지만 당신은 그래도 당신네 집안 핏줄인데 내가 억지로 끊어놓을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럴 생각 없어. 나 그동안 할 만큼 하고 살았으니까 더는 미련 없어.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 식구들 얼굴 볼 생각 전혀 안 생겨. 다 봤자 나한테 아쉬운 소리나 하겠지. 그렇게 말하길래 더 이상 별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야 며느리니 그렇다지만 그 집 핏줄인 남편까지 저렇게 마음이 돌아선 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위로 5살 많은 형이 한 분 계세요. 결혼도 당연히 했고 다 큰 아들도 하나 있고요. 남편 아버지는 저 결혼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계십니다. 저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돈도 잘 벌고 꽤 잘 나가는 분이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외제차도 2대나 있었고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집도 으리으리했어요. 시어머니도 장남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저 앉혀놓고 남편 자랑보다는 시아주버님 자랑을 더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 듣는 데서도 서슴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우 너는 네가 벌어서 집 사야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둘이 잘 상의해서 적금 단단히 들어둬라. 내가 삼촌 보내주는 것도 큰맘 먹고 해주는 거야. 해냐 적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너 알다시피 네 형 사업자금 도와주느라 엄마가 많이 힘들었잖니. 여유가 많으면 더 해주고 싶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구나. 어머니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 역시 도와달라는 말 안 했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게 딱 잘라 도움 못 준다는 말씀을 하시니 남편이 형과 차별 받는다는 생각에 들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 전이라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 사귀면서 자기가 번 돈 어머니한테 갖다 바치고 늘 돈이 궁하게 살았다는 걸 잘 압니다. 오죽하면 제가 데이트 비용 대부분 부담했었고 나중에는 그 돈 쓰는 것도 아까워서 빨리 결혼하자고 했으니까요. 저랑 남편이 한창 연애하고 있을 때 그 사람 형이 먼저 결혼했는데 그때 분당에 집을 마련하셨던 걸로 알아요. 집값 절반은 시어머니가 해주셨고 나머지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하셨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형님은 단돈 2천 가지고 시집 왔다고 하길래 조금 놀랐었네요. 하지만 저랑 남편 결혼할 때 시어머니나 시아주버님 덕본 건 없어요.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어머니가 3천인가 주셨고 예물 예단 간단히 하고 결혼식 비용은 전부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충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혼할 때 3천만 원만 받은 저희에 비해 아주버님과 형님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경우죠. 그리고 아주버님이요? 돈 잘 버는 분이니 동생 결혼할 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저는 돈 100만 원은 보태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돈 30만 원 축의금으로 낸 걸로 알아요. 그것도 형님이 많다고 하셨다는 거 남편에게 전해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저희 시댁 진상이 누군지 말입니다. 시간은 아주버님과 남편에 대해 차별이 심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도 무조건 아주버님이 먼저였고요. 아주버님도 그게 당연하고 동생한테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기 가족에게 그다지 정이 없어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들어서 어머니가 장남인 형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는 건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는 그게 뭔 상관이랴. 우리 둘이 도움 안 받은 만큼 딱 그만큼만 하고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시댁이란 주는 거 없이 받기만을 바라는 존재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말만 하면 다 하는 대기업에 다닙니다. 지금은 연봉이 꽤 되지만 그 당시는 연봉이 5천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보니 남편이 모은 돈이 버는 것에 비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120만 원씩 들였기 때문입니다. 아주버님은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말로는 자기는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다고는 했어요. 그 당시 남편 연봉으로 100만 원 이상을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직장 생활하는 4년간 들였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들였던 거고 결혼 전 일이라 제가 상관은 안 했지만 결혼할 때 도움 하나도 못 받은 거 보고서 화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뭐라고 타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 넘게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자기 엄마는 3천만 원만 보태준다고 그것도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 나는 그 돈 자기가 힘들어하면서도 드리는 거 보고 어머니가 결혼 비용 모아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매달 100만 원에 때 되면 여행 보내드리고 뭐 사달라 하시면 다 사드렸잖아. 자기도 모은 돈이 없는데 그럼 대체 얼마나 대출을 해서 집을 얻어야 하는 거냐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형은 나보다 더 많이 드렸는데 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 형은 결혼할 때 집 사는 거 보태주셨다며. 나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아무리 그래도 당신 어머님 장님이랑 차남 결혼 문제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자기는 3천만 원 가지고 결혼할 생각을 어떻게 했어? 그 돈 부족하면 우리 결혼 미룰까? 우리가 결혼 미루면 보태주시는 돈이 늘어나기라도 해? 그것도 아니잖아. 답답하다 정말. 어쨌든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자기 차별 대우받는 거 나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자기도 그래. 자기가 번 돈 어머니한테 간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다 자기 형한테 갔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없다는 거 이번에 알았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잘 판단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예 그 돈 3천도 안 받고 자기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싶다. 제가 저렇게 화를 냈던 건 사실 남편이 답답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학비도 어머니가 지원해 준 거 없다고 들었어요. 학자금 대출받은 거 사회생활 하면서까지 갚은 걸로 압니다. 반면 남편 형은 학자금 대출은커녕 어학 연수까지 보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었던 저는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가 남편을 타멸하시는 거 보고 많이 서운했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화내는 거 보고 저 볼 면목이 없었는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래도 어머니고 형이니까 차마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미안하지만 결혼하면 정말 최소한의 도리만 해도 되겠어? 이렇게 부탁하길래 그냥 알았다 했습니다. 이렇듯 결혼 전부터 저는 진작 그 집 분위기 눈치챘고 그래도 그냥 좋게 생각하자. 우리 스스로 열심히 벌어 일어서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시댁에서 해주신 돈, 제가 번 돈 7천과 친정에서 힘들게 시작하지 말라고 보태주신 돈으로 일산에 겨우 구축 아파트 대출 껴 장만했어요. 제 돈과 친정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명의는 제 앞으로 했고 친정 오빠가 결혼 선물이라고 리모델링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시댁 도움 바라지도 말고 나중에 물려받을 것도 기대하지 말고 우리 돈이 아니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서리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동안 자기가 어머니한테 한 거에 비해 도움 못 받은 거 느끼고 제 의견에 동의했었어요. 덕분에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정말 아들 같은 사위를 얻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남편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성우야, 이제 우리 사위 됐으니 나는 아들처럼 생각하려고 해.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해. 힘든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찾아와서 얘기하고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주저 말고 말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위 해달라는 건 꼭 해줄게. 친정 엄마가 다정하게 남편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 듣고 남편이 울먹이면서 잘하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왜 울먹였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집에서 한 번도 다정하게 이름을 불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늘 야 아니면 김서구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장모님이 다정하게 불러주는 게 정말 아들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고 멋쩍게 눈물을 글썩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짠했습니다. 얼마나 형과 차별이 심했으면 마음에 맺혔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시어머니든 아주버님이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결혼 전 몇 번 만난 게 전부인 아주버님은 돈 많고 대단한 사업을 할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베풀 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막말로 앉아서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하는 것 같아 정말 얄미웠습니다. 월급쟁이인 우리와 비교도 안 되게 번다는 양반이 매번 명절에는 조카한테 용돈 한 번 쥐어줄 줄 모르고요. 제가 형님이랑 아주버님 선물 세트 챙겨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 몇 년 동안 흔한 식용유 세트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주버님은 장남이라고 엄청 대접해주며 어려워하시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편하니 함부로 대하셨고요. 심지어 결혼 전 버릇 못 버리시고 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런 요구를 했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비 좀 보태줄래? 네 형은 이번 달에 직원 월급 주느라 여유 없다고 그러지 뭐니. 이런다든가. 파통이 고장이 났지 뭐냐. 지금 홈쇼핑에 나오는 거 괜찮아 보이니까 그거 얼른 주문해줘.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게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말 거절 못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이제는 제가 돈 관리하기로 해서요. 남편한테 얘기하셔봤자 어차피 제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하고 싶으신 건 앞으로 형님네랑 반반씩 하려고요. 물어보니 형님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뭐, 아니 남자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어깨가 처지는 법인데 어찌 네가 돈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 그래.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았다. 어머니는 눈치 하나는 빨라서 아마 제 말을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 뒤로는 남편에게 용돈 외에 이 핑계 저 핑계 돈 타가시던 거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끊어낸 거죠. 어머니는 저희한테는 그렇게 빼먹기만 바라시면서 형님네 돈 반반한다고 하니 그건 싫으셨던 거 봐요.
게다가 기분 나쁜 건 어머니는 형님네 애들이 둘이라면서 김장 매년 담가주시고 고춧가루, 참깨, 각종 양념류, 심지어 마늘 다진 것 얼린 것까지 어머니가 다 갖다 바치면서도 저희에게는 밑반찬 한번 해준 적이 없으십니다. 명절에 남는 음식은 당연히 전부 형님네 차지였고요. 뭐 거기까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형님네는 결혼하고 월 20만 원씩 어머니 용돈을 드렸다는 겁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30만 원을 주고 드리고 있었고요. 알고 보니 저희가 형님네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돈 없으신 분은 아닙니다. 아파트도 두 채 있으시고 월세 나오는 상가도 있는 걸로 알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연금도 수령하고 계시니 생활비는 자식들에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 테고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도리는 하라는 명목으로 얼마 안 되는 용돈이라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용돈 금액 정한 것도 제가 아니라 어머니셨고요. 왜 돈 잘 번다고 자랑한 아주버님보다 우리에게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둘째인 우리가 더 편하고 우습게 여기셨던 거겠죠. 그 일은 기분 나빴지만 내색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집 분위기가 장남 위주다 보니 그 집에서 아주버님은 거의 독대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대신 집안 기둥 노릇을 한다며 어머니가 얼마나 떠받드셨는지 시아주버님이 본가에 오는 날에는 무조건 저희도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거나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면 예, 아주버님이 온다는데 너네가 안 오면 되겠니? 당연히 집에 와야지. 이러면서 간유하십니다. 두 분은 20분 거리 가까운 데 사시니까 그럴만 하지만 분당에서 일사는 완전 끝과 끝인 거 아실 겁니다. 분명히 직장 다니면서 한 달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저러는데 어떻게 매주 가겠어요? 그래서 쉬는 때는 어디 가나만 맞춰드리다가 애 낳고 나서는 오라 그래도 안 갔습니다. 간만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삐져 있으시고 묘하게 기분 나쁜 티를 꼭 내셨어요.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신다거나 상 차릴 때 제 밥이랑 수저 젓가락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오라고 성화를 부렸으면 저한테는 아니더라도 남편에게는 좀 잘해주시던가요. 꼭 불러 앉혀놓고 타박이나 하고 형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산다는 옥지나 부리십니다. 남편은 저 봐서 늘 참곤 했는데 한 번은 버럭하고 그만하라는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주버님이 뭐 이런 싹수 없는 놈이 다 있어? 형 앞에서 지금 엄마한테 대드냐? 형, 우리 집사람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이제는 나도 결혼했는데 말 조심 좀 해줘. 남편 말에 아주버님은 눈을 부라리며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순간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어색해졌죠.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면 어머니는 꼭 우리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너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만해. 형제끼리 이럴 거면 앞으로 아예 오지도 말아라. 어머니는 우리 남편한테만 그만하라고 하고 시아주버님한텐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어머니의 장남사랑은 끝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불만스럽게 시어머니께 형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이러십니다. 어쨌든 네 형이야. 형이 잘 살면 너한테도 좋은 거다.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 다 시켜줘가며 키워줬는데 너도 나랑 네 형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형이나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납니다. 참 답이 없죠? 돈을 얼마나 잘 버린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에게 뭐 하나 형 노릇하는 것도 없으면서 본인 대접받게만 원하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시아주버님 말로는 자기는 아주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라서 아랫사람도 이해도 잘한다는데 누가 봐도 꼰대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 남편만 아니면 얼굴 보고 살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아들 잘나간다는 말을 하도 해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버님 계좌 잔고 본 건 아니니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알 노릇이 없었죠. 그렇게 돈 잘 번다는 분이 이상하게도 매번 만날 때는 사업을 다른 걸로 벌이는 것 같았고 그 돈을 시어머니가 대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몇 년간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을 정리하셨고 상가 월세 받는 것도 아주버님 주머니로 들어간 걸로 압니다. 오피스텔 매매하신 돈도 다 아주버님 사업자금 보태주셨다고 남편 통해 들었었고요. 물론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이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타격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느꼈던 거고요. 남편은 그 집 아들이니 또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말없이 시댁에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저압적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와 형이 불러서 본가에 다녀왔는데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왔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너무 놀라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형이 요즘 사업이 어려운지 계속 엄마 돈을 끌어다 썼나 봐. 당신 알지? 작년에 오피스텔도 팔았고 상가 월세도 형이 생활비 보탠다고 다 가져간다잖아. 내가 보니 어머니 용돈도 안 주는 것 같더라. 근데 어제 엄마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고 집에 잠깐 들르라게 갔는데 글쎄 요인에 전세 넣은 아파트 그걸 포기하려고 각서를 쓰라잖아. 아, 그 아파트는 나중에 아주버님이랑 나누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근데 왜 당신대로 포기하라는 건데? 형이 돈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 거지 뭐 이유가 있겠어? 엄마는 형한테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엄마 지금 사는 집을 팔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거 처분하시겠다는데 아버지 유언장을 고쳐야 하나 봐. 엄마는 형 한 번만 더 도와주자고 하는데 정말 우리 엄마 너무한다 싶더라. 형한테 줘봤자 다 허공에 날릴 게 뻔한데 대체 왜 밑빠진 덕에 물 붓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형이랑 엄마랑 말다툼하고 왔어.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여보, 나는 그거 솔직히 욕심 안 나. 당신이 그런다고 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주기로 맘먹은 거 마음 바꾸실 것 같아? 그냥 포기한다 그래버려. 그깟 거 뭘 욕심내?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하나 마련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남편은 그 집에서 이제껏 차별받은 것과 끝까지 형에게 양보만 한다는 게 분하고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영 끊고 안 보고 살아도 될 이유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 식구 안 보겠다는 말은 또 안 하길래 그냥 놔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일 이후로 마음속에서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네 가족은 영원히 아웃시켜버렸고요. 나 욕 안 먹게 내 할 도리만 하고 살 결심을 그때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이다 보니 연봉은 점점 올라갔고 승진도 하니까 점점 살림이 피어나더라고요. 저 역시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둘이 한 달에 4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5년째 집 대출금 다 갚았습니다. 청약으로 상급지 아파트에 운 좋게 당첨돼서 분양받아 들어가고 원래 신혼집은 전세를 놓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몇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재산을 불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재산 중 우리 몫은 없을 거라고 아예 포기를 했고요. 해가 갈수록 우리 가족은 사는 게 나아지고 재산도 불려가며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철마다 여행도 가고 남들 살듯이 할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 눈에도 저희가 점점 잘 사는 게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 살면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가 아주버님네보다 잘 사는 걸 못마땅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머니는 큰아들네가 잘 나가야 하는데 점점 시원찮게 살고 욕심만 많아서 바라는 것만 많아 계속 뭘 해줘야 하는 게 점점 힘드셨을 겁니다. 늘 어머니 재산 빼먹을 생각만 하니 어머니도 재산이 점점 줄어 노후 때문에 불안하셨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시가 도움 없이 알아서 잘 살고
저희 친정에서도 이것저것 지원 많이 해주고 하니 그거 보면서 배알이 꿀리셨나 봅니다. 어쩌다가 시댁에 가면 저 들으라는 듯이 네 형님 내가 잘 살아야 하는데 큰애가 잘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집이 잘 되는데 왜 이리 큰애 일이 풀리지를 않는 거냐? 대화를 해도 꼭 저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하는 말에 딱히 대꾸할 말도 없어서 매번 저러셔도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제가 돈 관리하면서 알뜰히 재산 불려가는 걸 자랑하곤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하는 말 듣고 그렇게 좋아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공을 깎아내리기 바쁘셨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인데 그럼 그 정도도 안 하고 사니?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이러고 살아. 근데 너 행여 형 앞에서는 자랑질하지 말아라. 네 형 요즘 힘든 거 알지?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있다잖아. 이따 형 오면 눈치껏 해.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건 하나도 안 좋은가 봐요. 맨날 형 걱정이네. 그래도 너는 마누라가 야무지니까 내가 안심하는 거야. 네 형 형수는 쓰기 좋아하고 욕심만 많아서 큰일이다. 둘 다 돈 세는 구멍이야. 돈 세는 구멍. 형이 잘 살아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건데 엄마가 요즘 네 형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니다. 대체 형은 사업한다고 차 바꾸고 돈지랄은 다 하면서 돈이 왜 맨날 없다는 건데? 돈을 벌게는 하는 거야. 엄마도 형한테 그만 갖다 바쳐요. 그러다가 다 털리고 엄마 노후자금까지 손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걱정 말어. 네 형이 어디 우리 집안 재산 허투루 날릴 사람이냐? 그래도 네 형이 우리 집 기종이야. 형이 잘 돼야 하는 거다. 남편은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저는 속으로 역시나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대체 어머니는 그놈의 장남 타령하면서 덕본 게 뭐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 그때까지 시아주버님이 어머니 옷 하나 사주는 거 못 봤습니다. 여행은 고사하고 좋은 데 모시고 가서 식사 한 번이라도 대접받은 적 있는지 묻고 싶어요. 매번 가족 모임 있다고 우리 집 식구들 소집해도 식사값 한 번 낸 거 본 적 없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이 잘 돼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셨던 이유가 있긴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때 아주버님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금전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죽 아주버님이 일이 안 되면 기도하듯이 그 말을 읊조리고 사셨겠어요? 하지만 시아주버님이 힘든 건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벌린 사업은 어디까지나 본인 책임이고 본인이 스스로 수습할 일이지 언제까지 집안에서 돈을 메꿀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어머니는 아들 잘 되라고 본인이 스스로 퍼주시는 거니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만날 때마다 자꾸만 시아주버님이 힘들다는 둥, 돈이 한 달에 얼마가 드는데 이번 달에 모자라서 아주 고전을 했다는 둥, 자꾸 좋아 남편에게 아주버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듣고 넘겼지만 나중에는 어머니가 밑밥을 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았던 게 있었어요. 당신 혹시 어머니가 돈 얘기하시거나 형 도와주라고 말하면 아예 대답도 하지 마. 애들 엄마가 돈 관리해서 권한 없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떠넘겨. 내가 처리할 테니까. 오늘 보니까 아주버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무래도 조만간 무슨 일 나지 싶다. 내가 볼 땐 어머니 지금 사는 집도 넘겨줘야 정신 차릴 것 같아. 당신 내 말 명심해. 알았지? 알았어. 그래도 나한테 뭐 요구하시진 않을 거야. 나한테 해주신 것도 없는데 설마 그러시겠어? 당신 참 태평한 소리 한다. 어머니를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아까도 봐. 아주버님 잘 돼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계시잖아. 저런 아주버님 사업 망해먹잖아? 우리한테 불똥 분명 튈걸. 어쩌면 그런 예상은 빗나가지를 않는지 그 일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안에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급하게 얼굴 보고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좋은 일로 부르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요.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더니 웬일로 시아주버님이 미리 와 계시더군요. 아주버님 얼굴만 봐도 알겠더군요. 뭔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부른 건 확실했습니다. 무슨 일로 급하게 불렀냐고 남편이 물었는데 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일단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오늘 좋은 일로 부른 건 아니야. 전화로 아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의논해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불렀다. 사실 네 형이 지금 많이 힘들어. 그동안은 어찌저찌 버텼다마는 이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구나. 이번에는 니들이 형을 좀 도와줘야겠어. 시어머니 말에 옆에서 시아주버님이 거들더라고요. 성우야, 너 형이 사업수완 좋은 거 알지? 그동안 어머니 도움으로 어떻게든 버텼는데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야. 이 고비만 어떻게든 넘기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 남은 어머니 남은 집을 팔 수는 없잖아.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가 형 좀 도와줘. 재수씨, 내가 부탁 좀 할게요. 돈은 재수씨가 틀어주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와달라고 했네요. 부탁 좀 합시다. 그 말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대체 뭘 얼마나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금액이라도 물어보려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형, 엄마가 그동안 형한테 준 돈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해서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 지금 딸랑 집 한 채 남았어. 형이 나중에 엄마 늙어서 아프면 모실 거야. 엄마 노후자금까지 다 털어먹었으면 다른 일이라도 해서 돈 벌 생각을 할 것이지 우리한테까지 손을 벌이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형한테 줄 돈 없어. 엄마도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바라기만 하는 건데요. 저는 있어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야, 너 형한테 1억이야? 내가 망하면 너한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형 좀 도와줘. 내가 사채까지 쓸 수는 없잖아. 대출 다 맡겨서 나오지도 않은데 그럼 난들 어쩌겠냐.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형은 뭘 한 거야. 그러면서 차랑 집은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단 도저히 형 힘들다는 말 고지고 따로 안 들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한테 바라지 마. 형제의 실랑이를 보신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라. 형제가 내 후회도 없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는 거 보니 내가 니들을 정말 잘못 키웠구나. 어미 너 내 말 들어봐. 저 녀석한테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네가 결정해야겠다. 어머니, 밑도 끝도 없이 저희 불러다가 아주버지 사업자금을 도와달라는 거 솔직히 너무 황당해요. 얼마를 원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그럴 만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3억 정도면 해결이 되겠다고 하잖아. 나도 너한테 현금 당장 바라고 부른 건 아니야. 대신 너는 여윳돈 마련할 집이 있잖니. 그걸 좀 팔아서 도와주면 좋겠구나. 금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것 같더라. 내가 부동산을 미리 알아봤는데 2천 싸게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아주겠다지 뭐야. 지금 네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매매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하는 말 듣고 남편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처음 신혼살림 차렸던 제 명의 아파트, 그것도 친정에서 보태줘서 마련했던 아파트를 팔아서 아주버님을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창남이 무너지면 니들도 망하는 거야. 반대로 창남이 잘 되면 너희들도 지금보다 더 잘 되지 않겠니? 물론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다. 네 형이 사업 보려면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잖아. 예. 둘 땐 네가 좀 도와줘. 그 집 팔아도 니들 사는 거 아무 지장 없는 거 다 나 안다. 남편은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안 하고 제 손을 붙잡더니 나가자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가면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이 제가 기다렸던 그날이겠다 싶어 확실히 하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장남이 잘 돼야 우리도 잘 산다고요. 글쎄요. 저희는 아주버님 나라 얽히지만 않으면 더 잘 살 것 같은데요.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아주버님한테 하나 남은 집까지 다 털리시겠어요. 저는 다 같이 망할 생각 없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참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뭐야? 그래서 안 도와주겠다 이거니? 어머니, 그 집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부동산에 알아보시는 건데요? 친정부모님이 저 힘들게 살지 말라고 어렵게 보태주신 거 저희 대출금 다 갚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요. 그 집을 팔아서 아주버님 줘봤자 날릴 게 뻔한데 당연히 도와드릴 생각 없어요. 아주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결혼 때 꼴락 30만 원 주셨으면서 바랄 걸 바라셔야죠. 너무 뻔뻔하시네요. 아마 아주버님 평소 성격 같았으면 성질 부리고 난리쳤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돈 앞에서 장사 없다더니 저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한 번 더 사정을 하더라고요. 재수씨, 그건 내가 진짜로 미안하게 생각해요. 삶아서 차차 갚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어려워서 이런 부탁하는 거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줬으면 해요. 내가 성우한테 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말대로 내가 망하면 우리 집안도 망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재수씨. 형, 그만해. 그제 우리 집사람은 절대 팔 생각 없어. 우리한테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나도 그동안 엄마랑 형한테 쌓인 거 많았는데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고 산 거 몰라?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네. 내가 진작에 연 끊고 살았어야 했어. 그래야 우리 집사람 마음이 편했겠다 싶다. 나 오늘 이후로 형이랑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나는 우리 애들이랑 집사람만 보고 살 거고 우리 장인 장모님을 부모로 생각하고 살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여보, 가자. 제가 굳이 더 말할 것도 없이 남편은 저를 붙잡고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은 포기를 못하시고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셨지만 우리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더라고요. 뿌리치고 나오면서 다시는 올 일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마 그날 남편도 그동안 쌓인 서름이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자라면서 차별당했던 것 다 쏟아내더군요. 형과 졸업식 겹친다고 한 번도 안 온 것, 군대 갈 때마다 면회도 한 번 안 온 것, 대학 때 학비 없다고 대출받게 한 건 말하면서 우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픈데 정작 어머님은 그때 말하지 왜 이제 와서 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럼 난 여기까지 아들 노릇한 걸로 끝날게요.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적어도 어머니한테 받은 만큼은 해드린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보고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댁에 아예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태까지 쌓인 게 터진 거기 때문에 진심으로 안 볼 생각으로 하더라고요. 그 이후 한두 달 잠잠하다가 시어머니가 여러 번 전화를 하시길래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볼 생각으로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거의 울부짖으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이년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고 형제 사이까지 갈라놓으니 좋으냐? 너 편하게 살자고 우리 집을 이따위로 만들어. 우리 큰아들 집 날려먹고 다 망해먹었으니 이제 어쩔 거냐? 네가 그때 집 팔아서 도와줬으면 이 난리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니? 어머니, 아주머니 망한 걸 왜 제 탓을 하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어머니 돈 들여모은 어머니 자신을 탓하시고 철없는 아주머님을 원망하세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엄마 전화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화풀이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안쓰러운 마음이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얼른 애들 재우고 치킨 시켜놔. 내가 맥주 사가지고 빨리 갈게.
우리 엄마랑 형 번호 지워버리고 다시는 받지도 마. 남편은 어머니랑 아주버님 일로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연 끊고 살고 싶었지만 남편 봐서 참은 거였는데 이제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 혼자 연 끊는다고 해봐야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잖아요? 저희 집 경우에는 남편이 저보다 강력하게 안 보고 살겠다는 입장이네요. 저 역시 앞으로 얼굴 보고 살아봐야 도움이라고는 일도 없고 만나서 스트레스만 받는데 굳이 보고 살 이유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애쓴 걸로 알아요. 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앞으로 시댁에 쓸 에너지를 우리 남편이랑 아이들에게만 쓰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댁과 절연하고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댁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도 있으니 문제 해결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댁이랑 연 끊는 거 별거 없더라고요. 일단은 내 속이 편해야 우리 가족이 편한 거니 이런 것도 해결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댁과의 절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고 앞으로 저나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